안녕하십니까.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. 어제 그 연세대가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죠. 이번 3학년들의 경우에는, 그러니까 3학년만 있는 건 아니고 재수생이나 연수생들은, 어쨌든 수험생들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3학년 1학기 때에 그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 수상 경력, 창체 활동, 봉사 실적 이거는 보지 않겠다라고 이제 연세대가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나머지 대학들도 뭐 거의 유사하게 뭐 연세대는 아예 안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안 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가는 것이고, 발표하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보기는 할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실제 또 그것 이외에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석이 된 경우에도 감안해서 보겠다,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거의 안 보겠다, 뭐 이런 얘기였어요. 연세대의 경우에. 예, 나머지 대학들의 경우에도 뭐 대략 그런 기조로 보게 될 건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준비하는 것은 학부모가 준비하는 건 아니다, 그죠?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럼 올해 3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. 물론 뭐 연세대를 꼭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, 경우라면 뭐 상관이 없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면서 그 대학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연세대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? 홍보용이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런 거 감안하고 볼 거거든요. 뭐 거의 모든 대학들이. 그렇지만 이제 연세대는 아예 우리는 안 보겠다. 또 하나 현재 고3도 마찬가지고 재수생도 그렇고 뭐 사무생도 그렇고 어찌됐건 그렇게 보겠다. 그러니까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것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, 실제로는 똑같이 준비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. 그 이유는 물론 뭐 대학을 여러 군데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다가 사실 고3의 고3의 어쨌든 세특사항은 본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세특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안에 보면 인성, 뭐 인성, 학업 역량, 전공 적합성, 발전 가능성이 어차피 그 안에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행동 발달 및 특이사항의 경우에도 1, 2학년 때 것만 봐도 알 수 있죠. 그래서 현재도 2학년 때까지가 들어가는 거고 3학년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행특을 기록하게 되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대학이 저러니까 내가 고3 때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그죠? 매우 중요한 봉사활동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한테 그 학생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봉사활동이었고, 그것이 마침 기회가 있어서 지금처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시라는 얘기고요. 그렇지만 뭐 일부러 뭐 오지 말라는 데 가거나 이러진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.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그 봉사활동 실적만 봐도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경향이나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이 아이가 어떤 마인드로 봉사를 하고 있구나. 그래서 제가 늘상 뭐 예를 들어 아이들 가르치는 봉사활동이 멘토 멘티 역할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거 보면 쭈루룩 다 그것만 있어요. 근데 사실 그게 교직이라고 하면 뭐 관계가 그나마 좀 더 면밀하게 볼 테지만, 그렇지 않다라면 오히려 저의 경우는 뭐 제가 입학사정관이 아니지만 저의 경우라면 썩 뛰어나게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봉사활동이 자기네 학과하고 또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게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봉사활동은 좋다라는 얘기죠. 또 어찌됐건 어제 이제 그 발표를 보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혹시나, 그러니까 물론 알고 계셨던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,
학생들은 언제나 그냥 언제나 해왔던 방식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.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지난달에 약속했던 이제 단국대 가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게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정관이 나중 되니까 좀 재밌어서 제가 뻥 하고 터지긴 했는데 처음부터 좀 재밌게 찍자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. 긴장해서 그런지 뭐 어찌됐건 뭐 그렇지만 그 안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왜 입학처 사람들하고 찍잖아요. 찍으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뭐 질문지를 이번에 단국대의 경우에는 꼭 질문지를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긴 했습니다만 질문지 안쪽에 있는 내용을 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. 이유는 그 사람들의 사고, 그러니까 그 대학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중에 이게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말들 중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. 힌트가. 그 힌트를 제가 말하기는 뭐하니까 이 대학의 힘을 빌어서 제 질문의 힘을 빌어서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.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이 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대학은 이거가 포인트 거구나. 근데 이거가 보통에 나와서 어떤 설명회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좀 더 안쪽에 있는 정책적으로 왜 그게 만들어졌는지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것, 제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왜 입학처 사람들 얘기를 나하고 꼭 관계없는 대학이니까 여기 이 대학은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학 하나만 보지는 말아라.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. 서울대, 연대, 고대 뭐 이런 형식으로 있습니다. 그죠?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. 변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몇몇 대학, 예를 들면 뭐 한양대나 상위권 대학들 중에는 한양대와 중앙대가 매우 유의미하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쳐다보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한양대와 중앙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만 잘해야 돼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 접근이 되어야 되는지,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양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어떤 류의 학생들이 가는지, 그러니까 대학의 순위별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급에 해당되느냐, 그러니까 학업 역량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전공 적합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은 서울대를 빼고 모든 대학이 다 얘기합니다. 그죠? 독서는 연세대 빼고 다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들은 주로 하나의 포인트를 두고 어떤 학생이든지 지금 내신 등급하고 상관없이 어떤 학생이든지 서울대에 준해서 학생부를 만들어 가라.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라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학교는 전공 적합성이 좋으니까 난 전공 적합성은 더 해야 돼. 근데 그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 그 과에 그거에 딱이라면 뭐 좋지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. 그게 뭐냐면 결국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의 관심사이고 그 관심사를 연구해 가는 것은 물리학을 공부하든 화학을 공부하든 경영 회계학을 공부하든 또는 미디어 정치학을 공부하든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자세나 태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에 일치하죠. 다만 그 학생의 최종 지향점이 어디냐가 틀릴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것 때문에도 뻥 터졌던 것 같아요.
학생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? 내가 무슨 과에 가니까 뭐 심리학과에 가니까 심리학과 관련한 것만 막 이렇게 그렇지만 심리학을 보는 것 그리고서 또 최종적으로도 심리학과를 지원했다면 그렇지만 이제 나는 심리학과를 이렇게 뭐 관계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뭐 경영학과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국문학과나 뭐 이렇게 교사직을 할 수도 있겠죠. 그 안에 보면 뭐 교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웬만한 대학들에서 보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의 기본적인 태도나 그 안에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,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최근에 봤던 어떤 그 뭐죠? 그 어떤 학생부에 보니까 뭐 뭐라고 하죠? 비인정, 미인정 그 이렇게 지각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그것은 마이너스 요인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. 그 다음에 그런 학생이 학생부 교과로 지원을 할 때 출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 80에 비교과 20 근데 그 비교과가 출석과 봉사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문제 요 문제에서는 지원하면 조금 합격하는데 좀 불안하겠죠. 왜냐하면 그 20%가 어쨌든 봉사와 출석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합격하기가 힘들겠죠. 오히려. 그러니까 미인과 인정의 경우에 미인정 뭐 지각이 됐든 뭐 결석이 됐든 뭔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?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20이 포함된 학생부 교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비교과도 20이 포함되어 있다. 이런 것은 주로 출석과 봉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교과 100으로 가는 곳으로 지원해야 맞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그 20에서 어쨌든 감점이 시작되고 가는 거잖아요. 그런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볼 때 그 70점과 85점 사이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. 어느 대학이든 85점과 70점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. 모든 학생들이. 아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기본 점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점수를 갖고 시작하면 약간 마이너스게 그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얘기만 하면 굳이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지만 꼭 그렇지가 않다. 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,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돌파해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,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결과로서도 증명을 해냈느냐,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소에 어떤 경우에든 뭐라고 하지? 그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제 우리 어른들은 다 살아봤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입학사정관들도 어른이죠. 그러니까 그런 절절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. 또 자기소개서에도 뭐 그렇게 있다면 있는 것이죠. 예를 들면 뭐 미인과 지각이 많았을 경우에 항목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더했다든지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성적으로 증명해 보였다든지 이런 거라면 충분히 좀 더 뭔가 인정이 될 만한 물론 사정도 있겠죠. 또 하나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병치레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사정이 다양하게 있다. 그런데 그런 사정 안에 아까처럼 교과 100으로 가는 거냐, 교과와 비교과를 섞어서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거냐, 아니면 여기서 비교과라고 하는 것은 출석과 봉사였다. 마찬가지로 이쪽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
분명히 이 정량적인 이 지표상으로 보면 결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건 맞죠.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충분한 소재를 갖고 있느냐, 또 그것을 증명해낼 만한 어쨌든 이게 간단한 노력들도 있지만 좀 깊숙한 노력, 좀 심도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죠. 근데 그런 심도 있는 노력들은 결국 제가 학종 절대법칙에서 나오는 것처럼 써놔 있던 것처럼 써놓은 것처럼 어떤 보고서 활동이나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, 또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부 기록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게 만들어 가느냐,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어제 제가 못 찍었거든요, 다른 이유로. 근데 이게 한 번만 안 찍으면, 이게 그러니까 하루만 쉬면 그 다음날도 쉬고 싶고 그 다음날도 쉬고 싶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아마 애들 공부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놀면 내일도 놀고 싶고, 내일 놀면 내일 모레도 놀고 싶고,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오늘도 또 제가 게을러질까봐, 어제 이제 그렇게 찍고 와서 뭐 작업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스스로 이 게을러질까봐, 또 이렇게 저의 방송을 또 꾸준하게 봐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셔서,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셔서 보신 사람 한 100회 이상 본 사람들은 제가 자격증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진학 자격증. 진로 진학 학생부 종합전형 상담사 자격증. 이런 자격증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분들 때문에도 또 방송을 하게 되고 뭐 그러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